경주시청 소속이었던 트라이애슬론 유망주 고 최숙현 선수의 죽음을 두고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는데요. 어제 경주시 체육회가 진상조사에 나섰는데 감독에 대한 직무정지에 그쳤습니다. 물론 수사 중인 사건이라 결과가 나와 봐야 하긴 하지만 그동안 수차례 진정을 넣었는데도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후에도 제 식구 감싸게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고 최숙현 선수의 아버님 통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네, 아버님, 어제 감독에 대해서는 직무정지가 내려졌고 같이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지목된 코치나 동료 선수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분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바로 제가 하는 거, 아직까지 정신 못 차는 거죠. 이제 장명정의 악행은 이제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추가 고소자가 3명이나 또 생겼고요. 그런 애들이 아마 장명정의 악행에 대해서 다 폭로할 겁니다. 계속 그렇게 진짜 성의 없이 대처하라 그러세요. 저도 생각이 있으니까. 아직까지 경주시청은 정신 못 찼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독도 그렇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녹취록 있는 데 대해서 자기 혐의 부인하면 나중에 그에 대한 가중 처벌을 안 받겠으면 계속 부인하라 하세요. 아마 이제는 자기가 회유했던 그것까지도 다 이제 폭로될 겁니다. 회유, 증거인멸, 말맞추기, 그런 거 다 폭로될 거예요. 그런 거 내한테도 직접 이야기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계속 부인하라 하세요. 네, 실제로 감독이 올 초에 사과 문자도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네, 있죠. 네, 그 문자는 어떤 내용이고 어떤 상황에서 언제 온 문자입니까? 뉴질랜드 전지훈련 갔을 때 제가 먼저 전화해도 될까요? 하니까 거기서 먼저 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가 왔었어요. 전화가 왔는지 문자가 왔는지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야기 쭉 하고 나중에는 내가 이제는 그냥 안 했습니다. 못 참습니다 하고 답장을 하고는 응대를 안 했는데 그 이후로 3번인가 계속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니 문자가 카톡이. 제일 마지막에는 무조건 제 잘못입니다. 제가 알아서 다 주변 정리하고 트라이게를 떠나겠습니다. 그동안 준비할 동안 좀 참아달라는 식으로. 그리고 또 어린 7살 된 누가 있고 집사람이 저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면서 제가 이쪽으로 한번 보내드릴게요. 네, 그 문자가 언제 온 겁니까? 그때 날짜가 아마 2월달일 거예요. 내가 하고 경주시청에 갔거든요. 경주시청에 가고 나서는 안 왔을 거예요. 그럼 아버님께서 전화를 해도 될까요? 라고 했을 때는 최숙현 선수에 대한 폭행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 이번엔 확실히 짚고 가야겠다 싶어서 그러신 거죠? 경주시청에 진정을 하러 가려고 그랬죠. 진정하려고 마음도 먹고 진정은 이제 내가 12월 달인가 장윤정이하고 김도환이를 은퇴 안 시키고 계속 운동시키면은 절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통화도 했은 적이 있었죠. 네, 최 선수가 힘들어서 운동을 1년 쉬었고 다시 복귀를 하고도 힘들어서 부산으로 소속팀을 옮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독은 본인이랑 잘 지냈고 부산으로 간 것도 본인이 주선을 해서 최석현 선수가 감사 인사도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게 사실입니까? 저는요, 제가 무서워서 석현이가 선수 생활을 하면은 제한테 크게 안 따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숙현이도 부산으로 옮기는 거는 박찬호 감독님이 주니어 대표 시절에 국가대표 감독님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인품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부담 없이 운동해도 된다는 그런 회유도 했고 거기 가면은 부산 가면은 크게 여기처럼 힘들게 훈련 안 하고 네가 해도 네 성적은 낼 수 있으니까 거기 가서 운동을 계속해봐라 권유도 했고 실제로 김규봉 감독이 권해서 그걸로 갔었어요. 그렇다면 부산으로 간 것도 감독이 폭행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감추려고 그랬죠. 숙현이가 뉴질랜드 때 녹취하고
뭐 바로 귀국해가지고 바로 고소장 접수하려고 내가 했었어요. 그런데 감독이 보내주도 안 하고 그때부터 이제 숙현이를 회유를 했는 거죠. 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폭행을 주도적으로 했다고 지목된 팀 닥터인데요. 이 팀 닥터는 선수가 고용한 사람이라고 경주시 체육회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선을 딱 그었거든요. 아니요. 그거는 김 감독이 고용을 해가지고 선수들한테 돈을 걷어서 줬는 거죠. 자기 돈 안 쓰고 선수들한테 부담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경주시에서는 자기네들을 채용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은 경주시가 채용한 감독이니까 이 고용한 사람을 경주시의 책임으로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당연하죠. 내가 그것도 따졌거든요. 그 팀 닥터는 경주에서 고용을 해가지고 선수들한테 그래 부담을 시켰느냐 그러니까 팀 닥터가 있어요 이 카더라고 내한테. 그런 거 있는지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많게는 100만 원에서 심리 치료 받으면은 50만 원 추가. 숙현이도 내가 줬는 것만 해도 2분인가 줬어요. 숙현이가 별도로 줬는 거는 모르겠고 또 정지현이도 6번인가 심리 치료 한다 하면서 별도로 50만 원 주고. 그러니까 애들 그냥 돈을 다 갈취했는 거죠, 갈취. 그리고 의사 면허도 없고 뭐 내가 경찰 조사 받을 때도 팀 닥터 그 의사 면허가 있는지 정신과 의사 면허가 있는지 그거 면허증 꼭 확인하라 그랬거든요. 담당 형사한테. 그리고 검찰에 그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때도 불법으로 행위는 빠졌더라고요. 그러면 부실 수사 아닙니까? 팀 닥터가 그래 개인 돈 100만 원씩이나 가져가는데 의사라 그러면은 분명히 면허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의사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팀 닥터라 하지. 안 그러면 물리치료사 같으면 트레이너 쳐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 경찰 조사에서도 그런 식으로 강하게 강조를 했고, 그리고 참고인 조사받은 애한테 벌금형 뭐 조금 구타도 벌금형 뭐 몇십만 원 나올 거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 형사가 그런 거 정하는 게 형사입니까? 그 운동선수들은 가혹행위하고 욕설하고 이런 게 얼마나 그 자기 정신적 멘탈에 지장을 주는데, 그저 길 가다가 개동백이 하나 때려갖고 벌금 맞듯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그것도 가혹행위도 수년간 지속되었는데도. 그래서 내가 뭔가 봐주기 수사 아니냐. 그럼 이 팀 닥터가 원래 트라이애슬론계에서 좀 유명한 분이셨나요? 경주 내가 알기로는 김 감독의 고향 선배라 하는 그 정도만 내가 알는데 그거는 내 팩트는 모르겠고요. 그런 소문도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폭행 과정을 보면 체중 감량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트라이애슬론이 체중 감량 체급 경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체급 경기는 아닌데 어느 정도 체중이 좀 가벼워야 이제 경기력이 좋아지니까 체중 관리를 그만큼 하는 거죠. 네, 최숙현 선수 키가 어떻게 됩니까? 65. 165요. 네. 네, 그럼 뉴질랜드 처음 갔을 때는 체중이 좀 많이 나갔었네요. 네, 나갔었는데 그런 운동을 해서 그만큼 그때 살 뺄 때까지 밥을 한 번 못 먹었대요. 네, 감독이 폭행 등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긴 하지만 작년에 사실 저희 취재팀이 트라이애슬론 취재를 했었는데요. 당시에 감독이 부모님께 예의 없이 하거나 거짓말은 절대 용서를 못한다고 그럴 때는 부모님께 전화드려서 감독의 말을 빌리자면 오늘 푸닥거리 한번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때린다고 했었거든요. 실제 때리기 전에 부모님께 전화를 한 적도 있었습니까? 절대로 연락 안 합니다. 절대로 연락 안 하고 하여튼 그 때리도 무지막지하게 되는 거야. 네, 그럼 국가대표에 선발됐는데도 보내지 않거나 보내고도 선수촌에 있는 최숙현 선수를 감독이 마음대로 데리고 왔다고 하던데요.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때가 하반기 국가대표였는데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대표팀 들어갔는데 2개월 만인가 김규봉이 마음대로 숙현이를 빼가왔었어요. 그만큼 지 마음대로 썼어요. 부모님한테 상의도 안 하고요. 하고 그리고 연맹에도 상의도 안 하고 우리 그 경주팀이 전달 국가대표 이래 2명, 3명 언제 안에는 3명도 되고 했는데 그 국가대표를 안 보내고 뉴질랜드 전지훈련을 떠난 거예요. 그럼 빠질 때 최숙현 선수는 뭐 때문에 빠졌다고 하던가요?
그냥 국가대표가 갖고 몸 상태가 조금 별로 안 좋다. 내가 지도해야 되겠다 하면서 빼가 왔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는 참 의아해했죠. 얘가 거기서 또 선수들 선망이 전부 마지막 꿈은 국가대표 아닙니까? 그죠? 그랬는데도 지금까지 참을 수밖에 없으셨습니까? 그렇죠. 운동 선수들 다 그렇잖아요. 이거 보세요. 숙현이가 도와달라 그래도 아무도 안 도와주잖아요. 이제 숙현이 죽고 나니까 초과 고소자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왜? 숙현이 원한 풀라고. 내가 참여해야 자들 벌을 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피해자들 더 많습니다. 이하연이, 정소현이, 이슬기 이런 애들도요. 전부 엄청나게 장영정이한테 고통당했습니다. 네, 저희가 더 여쭙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 관계상 어려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저는 숙현이하고 찍은 가족 사진도 없고 그냥 시합장에 가서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찍은 사진 이런 것만 있고 또 번번이 한 번도 가족들 데리고 해외여행 한번 그 흔한 해외여행도 한번 못 갔고 추석 때나 설 때나 고등학교부터 집에 한번 안 왔으니까 가족같이 같이 생활한 게 너무 부족해서 그게 제일 후회스럽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숙현이의 소원대로 소원 풀어줘야죠. 그래서 저는 슬퍼할 겨를도 없고 동분서주하고 있고 언론사들 취재에 당황하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 집사람은 벌써 숙현이 죽고 아직까지 몸 죽어 넣어가지고 반실성한 사람처럼 저래 있으니까 일단 걔들이 처벌받는 거 봐야 숙현이도 편하게 하늘나라 갈 수 있고 또 우리 집 사람도 또 툴툴 털고 일어날 수 있게 우리 언론인들이 조금 이번에는 진실을 좀 찾고 또 공정한 이제 사법기관이 공정하게 좀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아직 심경이 많이 복잡하실 텐데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해당 감독과 동료 선수 등에도 계속해서 연락을 취해봤지만 닿지 않았다는 점, 더불어 본 전화 인터뷰는 전화 연결자의 개인 의견이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수사 결과라든지 체육회 대응은 꼼꼼히 짚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